야구는 실외 운동이다 라는 편견을 깨고 신개념 놀이 문화를 만든 기업이 있습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야구의 IT 기술을 접목. 새로운 시장을 열고 있는 김효겸 대표를 지금 만나봅니다. 연간 800만 명의 관람객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인기 스포츠라고 하면 바로 야구인데요. 최근에는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실내 스포츠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인터뷰 플러스에서는 김효겸 대표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보통 요즘에 우리가 스크린 골프하면 많이 익숙해졌는데 스크린 야구하면 좀 다소 아직까지도 생소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효겸 대표님은 평소에 야구를 좋아하셨습니까? 네, 저는 모든 스포츠를 좋아하고 특히 이제 야구같이 역동적이고 그다음에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나눠볼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몇 가지 키워드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하나씩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야구와 IT. 이 두 가지가 크게 상관이 있을까 싶기는 한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야구와 IT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사실 야구는 굉장히 오프라인적인 스포츠입니다. 네. 역동적이고 뭔가 수를 쓰고 사람들이 직접 움직여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8명이라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한 장소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다 모여야 되고 이런 어떤 환경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IT적인 기술을 이용을 해서 그 비용과 시간 이런 것들을 단축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접목해서 만든 것이 스크린 야구입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사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저도 예를 들어서 야구를 하고 싶어도 언제 9명을 다 모으죠? 9명이 문제가 아니죠. 아주 숫자를 많이 후보까지 하면 모아야 12세 명 되는데. 되죠. 네. 예. 구체적으로 이게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공수를 선택을 하면 공격은 기본적으로 타격 아닙니까? 네. 타격을 하면 공이 날라옵니다. 실제 공이 날라오면 그걸 배트로 치고요. 그걸 치면 센서가 감지를 해서 데이터를 컴퓨터에 보내줍니다. 그 컴퓨터에 보내준 데이터에 의해서 수비수들이 AI 기능에 의해서 자동으로 수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비 모드일 적에는 자기가 공을 던집니다. 던지면 AI 타자들이 자신의 능력치에 의해서 그 공을 쳐서 2루타를 만들거나 삼진을 당하거나 그런 식의 그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예전에 그 실내 야구 연습장인가요? 거기서 이렇게 타자 연습도 하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그거의 뭐 스크린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IT 기술을 접목을 시켜서 네. 그것들을 데이터를 센싱화해서 데이터들을 컴퓨터로 보내고 클라이언트란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것들이 AI 기능에 의해서 돌아가는 21세기형 야구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날씨가 좀 쌀쌀한데 요즘 같은 때는 좀 인기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그 스크린 스포츠라고 이제 대변되는 어떤 VR 계통의 산업에서 아무래도 골프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저희가 이제 회식 자리에서 우리 스크린 골프 한번 칠까라고 얘기를 하면 아, 난 골프 못 치는데? 라고 얘기하면 가지를 않게 됩니다. 근데 그렇죠. 다른 쪽으로 가게 되죠. 예, 야구는 기본적으로 다들 어렸을 적에 옛날에 그 공 나오는 데서 한번 쳐봤던 경험, 네. 그 여성 유저분들도 기본적으로 야구에 관심이 있거나 그러면 나 한번 쳐보고 싶어 이런 그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떤 2차 회식적인 문화, 즐거움의 문화로 하나로 지금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에 맞거나 이렇게 좀 사고로 이어지진 않을까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일단 거기에 스크린 도어가 달려 있어서요. 네. 공이 아무 때나 튀어나오지 않고요. 스크린이 안에 있는 문이 열려야지만 공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센싱이 돼서 타석 외에 다른 곳에 가 있으면 공이 자동적으로 멈춥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저도 뭐 맞아보긴 했지만은 그 저희가 특수 개발한 소프트볼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프긴 합니다. 아프긴 하지만 네. 이렇게 뭐 부러지거나 뭐 다칠 정도의 부상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많이 오고요. 그다음에 특히 여성 유저분들이 많이 찾는 종목이 되었습니다. 그런 안전 요소까지 다 고려를 하셨군요. 그렇죠. 처음에 이제 야구라는 스포츠를 저도 그 동아리 활동 한 4, 5년 했었습니다. 네. 4, 5년 하는데 사실 많이 다쳤어요. 하다 보면 어렸을 때 생각하고는 막 이렇게 다이빙 캐치도 할 수 있고 그랬을 줄 알았는데 네. 실질적으로 공 하나 잡고 네. 그리고 또 투수한다고 공을 몇 개 던지고 나면 그 다음날 한의원 갔다 오고 뭐 이런 식의 네. 그런 과정들 속에서 아 이게 대중화되기 위해서
안전성의 문제가 네. 분명히 있습니다. 네. 사람이라는 게 던지다 보면 실제로 맞을 수도 있고 타구에 의해서 가격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아이템을 야구라는 아이템을 기획하고 생각할 적에 첫 번째 키워드는 누구나 치게 한다. 그러면 그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해야 된다. 그 키워드를 저 1번 그 기획 의도로 잡았었습니다. 네. 스크린 야구장 하면 아무래도 좀 더 공간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스크린 골프보다는 훨씬 더 공간이 더 많이 필요한가요? 훨씬 더까지는 아니고요. 네. 저희가 이제 보통 평균 스크린 골프장을 한다는 그 대기석까지 포함해서 18평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대기석까지 해서 한 22평 정도 생각을 하고요. 한 20% 정도 더 넓고요. 골프는 개인 스포츠고 야구는 집단 스포츠이기 때문에 많이들 오실 적에는 뭐 10명가량이 오셔서 그런 것들을 즐기고 노는 문화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공간은 조금 더 많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맞아야 한다. 이거는 무슨 뜻인가요? 제가 뭐 어려서부터 좀 직장이나 이런 것들 현장 위주의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저희 직원들한테도 그렇고 현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를 하는데 야구공이 안전하다 그러는데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이게 진짜 안전한 건지 네. 말로는 뭐 이렇게 머리 툭툭 쳐보고 그러니까 안 아픈데 실질적으로 네. 공이 날아와서 맞았을 때 혹은 파울 팁이 났을 적에 맞아보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들어가서 제가 먼저 맞아봤습니다. 그래서 맞아봤고 이게 척박하고 이게 열립니다. 네.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근데 공이 날라왔는데 네. 솔직히 아프긴 해도 알고 맞으면 더 무섭죠? 네, 알고 맞으니까 더 무서웠지만 네. 아프긴 해도 충분히 어린아이들도 맞아도 될 정도다 근데 싶었습니다. 시속 한 몇 킬로미터까지 공이 날아올 수가 있어요? 이론상으로는 저희 머신에서는 사실 150, 160km도 나오는데요. 아, 이론상. 예, 현실적으로는 아무래도 18.44라는 길이가 아닌 12m 혹은 9.5m 뭐 이런 짧아지기 때문에 타자들이 느끼는 속도는 뭐 110, 120으로 느끼는 체감 속도는 있습니다. 예, 저희가 사실 이건 영업 비밀인데요. 네. 타격도 실질적으로 자기 딴에는 굉장히 잘 정타 딱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 왜 이루타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예. 기계는 거짓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손님들이 나는 홈런 친 것 같은데 이 기계가 잘못됐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버프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조금 더 조절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맞히는 것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정타를 쳐서 뭐 안타를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번트 비슷하게 돼도 안타가 나오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컨텐츠로서 야구를 바라보기 때문에요. 어떤 정확한 재구나 혹은 정확한 어떤 데이터보다는 오시는 손님들이 그 시간에서 즐겁게 본인들의 스트레스를 풀고 관계성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서 기계를 개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소위 말해서 약간의 저희 표현으로는 버프를 좀 집어넣습니다. 그 IT를 접목시키실 때 제일 어려웠던 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 컨텐츠는 도구입니다. 도구지만 그 도구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재밌게 놀 수 있을까, 네.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그것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뒀습니다. 네, 또 한국의 문화하면 또 음주 문화를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대표님께서 일주일에 꼭 하루는 그렇게 술을 드신다고 들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일주일에 매일 먹고요. 그렇고요. 근데 그거보다는 네. 이틀 정도, 실은 하루라기보다 이틀입니다. 하루는 저희가 아무래도 전국에 매장이 있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현장직 직원들이 있습니다. 판매, AS 뭐 이런 친구들이 월요일 날 다 모여서 회의를 해서 지방에서 올라오니까 팀별로 이렇게 간단하게 저녁 자리 있으면 갔다가 집에 가고요. 해외 시장에서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런 뭐랄까 할까 이렇게 IT랑 접목시키는 건 늘 우리나라 선두주자였는데 반응이 참 궁금합니다. 좀 러브콜이 오나요? 러브콜은 많이 오고요. 특히 대만 쪽에서는 저도 이 사업하기 전에 몰랐는데 야구가 국기에 가까운 스포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만 쪽에서는 러브콜이 굉장히 있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내년도엔 대만 쪽 런칭을 시작을 해서 중국, 일본 야구 문화가 있는 곳으로 지금 해외 진출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네. 네, 세 번째 키워드는 3의 비밀인데요. 숫자 3, 이건 뭘 의미하는 건가요? 제가 회사를 만들고 회사를 다니는 세 가지 이유인데요. 네. 첫 번째는 저서부터 일단 즐거워야 된다. 음, 그리고 그 즐거움을 상품화해서 나누기 위해선 그걸 만드는 직원들도 즐거워야 되고 그럼 즐거운 컨텐츠가 나오고 즐거운 컨텐츠 가지고 서비스를 하면 즐거운 결과를 얻게 된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목표가 즐거움이고요. 두 번째는 기업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사회의 어떤 영양분을 먹고 자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야구 사업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러면 그것들을 반드시 사회화 환원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제 이 회사를 만든 목적이기도 한데요. 궁극적으로는 야구를 시작해서 다양한 어떤 종목들 그런 것들을 합쳐서 21세기형 도시형 테마파크를 만드는 직접 친구들과 부딪히고 어울리고 땀도 흘리고 그럴 수 있는 어떤 그 도시형 놀이동산을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직원들하고도 많이 얘기하는 게 나는 이 세 가지를 달성하면 또 다른 내 인생을 살러 떠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3의 비밀이라고 저희 내부에서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혹시 이 세 가지 중에서 유독 애착이 간다거나 관심이 간다거나 하는 게 있으실까요? 일단 즐거움이죠. 지금 이 순간 여기 토요포커스에 나온 이 순간이 네. 저한테 되게 중요한 시간이고 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이 전 즐거워야 미래도 즐거운 거지 자꾸 뭐 저 먼 미래 뭐 혹은 뭐 저쪽 그 뭐 다른 어떤 그런 거보다는 현실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즐겁게 지내고 우리 집 가정하고 즐겁게 지내고 그래서 저는 즐거움이 가장 중요한 제 인생 모토라고 생각합니다. 즐겁게 살기 위해서 늘 노력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껏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의 삶도 상당히 좀 다채로웠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이건 제 과거사긴 한데 제 중학교 동창 이제 서태지 그 친구가 중학교 동창이고 그래서 시대의 가수. 그때 네. 이제 뭐 음악을 되게 좋아해서 그래서 음악을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보다 재주가 없더라고요 음악 쪽에. 그래서 뭐 피아노도 배워보고 뭐 기타도 네. 배워보고 그랬는데 네. 재주가 없어서 이러다 보니까 그 음악을 표현한 게 영상 뮤직비디오가 되게 그때 저한테 가슴에 와닿아서 이런 걸 배우기 위해서 뭘 하면 될까? 하여튼 영화를 공부를 해야겠다 해서 외국에 가서 영화 공부를 하고 영화를 해봐야겠다 해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영화판에 한 1년 반 정도 있었는데 너무 돈이 안 돼가지고 안 돼서 네. 그러다가 방송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 일을 한 10여 년 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약간 매너리즘에 빠지고 많이 할 적에는 방송 프로그램 3-4개를 동시에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매너리즘 빠진 차에 이제 제 대학 동기가 중국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한류 콘텐츠가 좀 그 소위 말해서 잘 되는 시기였습니다. 와서 한 1년 정도 중국어 공부하고 콘텐츠 사업을 하자 그래서 이제 집을 다 팔고 정리하고 가족이 다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도 그냥 한마디 재밌겠다. 새로운 세상이라 그래서 거기 가서 하려고 하던 차에 언론사의 선배분들이 추천을 하셔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대선 캠프라는데 가입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끝나고 나서 저는 다시 일을 하러 들어가겠다라고 이제 중국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공무원으로서 좀 일을 해보면 어떻겠냐 해서 청와대에 입성을 했고요. 그래서 5년 정도 나란 청와대에서 일까지도. 일을 하고 네. 마지막에는 이제 비서관까지 달았고요. 네. 그 전에 제가 주로 했던 거는 행사 담당하는 의전 비서관실에 선임 행정관으로 오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의전이라는 게 어떤 예를 갖추는 걸 기반으로 리더의 메시지를 잘 전달하는 거라 그런 어떤 제 크리에이티브한 성격하고도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공직생활 끝나고 나서 뭐 또다시 난 할 만치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순례자의 길이라고 네. 그 유럽의 스페인. 순례자의 길을 배낭 메고 혼자 한 840km 이렇게 걸어 다녔어요. 그러다 이제 지금 저희 회사 윗분이 전화 주셔서 이 자꾸 나이도 있는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여기 와서 네. 네가 그전서부터 얘기했던 새로운 것들 한번 해봐라 라고 해서 지금의 회사에 들어와서 한 1년 정도 이제 고민하고 기획한 다음에 2년 반 전에 이제 회사를 만들어서 나와서 네.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래도 혹시 앞으로 또 다른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는 충실하기 때문에요. 네. 미래는 잘 모르겠고요. 네.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꼭 지키려고 얘기를 하고요. 도시형 테마파크라는 어떤 놀이동산이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서양 선진국들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21세기에는 저희 한국적인 어떤 그런 놀이 문화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공급하는데 일조를 하는 게 제 목표고요. 네. 지금은 상당히 초보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던지고 치고 정도의 수준이지만 그 AI 기능이라는 것들은 요새 많이 회자가 돼서 아시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수비수들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그 구조입니다. 그런데 야구라는 거는 수싸움이 필요합니다. 수싸움이 반드시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그걸 구현을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꿈꾸는 스크린 야구의 미래는 수싸움까지도 가능한 그런 어떤 야구에 정말 근접한 그리고 영상을 하나 보더라도 하나의 그냥 야구 애니메이션을 보는 듯한 자연스러움이 묻어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투자를 해서 세계 최고의 야구 게임을 만들 생각입니다. 네. 어떻게 오늘 이 시간은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 만나 뵙게 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저희도 즐거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